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걸 함수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막 이렇게 뭐라 길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걸 함수라고 부르냐면요, x값에 따라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할게요. x값에 따라 y값이 오직 한 개만 나오는 걸 사실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x값하고 이 y값이라는 게 사실 단순히 그냥 x값, y값 요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 x값들을 다 모아놔가지고 걔를 원래는 하나의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집합의 표현 방법 중에 벤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벤다이어그램 선생님이 여태까지 이렇게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냥 홀쭉하게 그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뭐 그 이유는 그래서 대시계들을 표현한다는 건데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이 y값들을 다 모아놔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x값들을 뭐 임의로 1, 2, 3, 4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요. 여기를 5, 6, 7, 8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 뭐 1일 때 6이 나오고 2일 때 5가 나오고 3일 때 7이 나오고 4일 때 8이 나오면 이건 함수가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얘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왜? x가 하나인데 y값 두 개가 나옵니다. 이 식가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함수라고 부를 것이다. 자, 그래서 이 x값들을 다 모아놔가지고 걔를 뭐라고 부르는 걸 기억나세요? 네, 정역이라고 부릅니다. x값들을 다 모아놓는 걸 정역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 보라색 화살을 받은 요 4개를 모아놔서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치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치역은요, 화살을 다 받은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역이라는 걸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 5, 6, 7, 8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이 y라는 집합 요 형태를 우리가 공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정의역을 구하라라고 하는데 정의역은 1, 2, 3, 4 이렇게 쓰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정의역은 집합이기 때문에 무조건 집합 기호를 써주셔야 되지, 집합 기호를 안 쓰는 순간 무조건 감점 처리가 된다는 거.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이 함수를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함수 f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f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맨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왼쪽 자리에 오는 거를 정의역의 형태로 약속을 잡아버리는 거고요. 자, 얘는 그러면 치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 y라는 집합 저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저건 공역입니다. 따라오니까 얘는 무조건 공역의 형태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근데 이 치역하고 공역이 같을 수도 그냥 있을 뿐인 겁니다. 여러 개 뭐 삭제되어 있으면 치역하고 공역이 같을 수도 있을 것 뿐이에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 질문 하나. 자, 어떠한 함수든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거예요. 왜냐면 치역이라는 건 어쨌든 이 공역 하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인지 됩니까? 모든 치역은 모든 공역의 사실은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참인 명제가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네. 그리고 이거 잠깐 볼게요. 얘들아, 혹시 집합의 표현 몇 가지 쓰는지 기억나세요? 네, 알고 있을 필요 없어요. 네, 3가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수말법, 조건대시법, 벤다이어그램. 함수의 표현도 사실은 3가지가 있거든요. 뭐 교재에 있거나 어디에도 있진 않아요. 선생님이 제 마음대로 그냥 3가지가 있구나라고 그냥 정리하는 것 뿐이에요. 첫 번째는 식으로 나와 있는 형태가 있어서요. 우리한테 익숙한 y의 fx라는 이러한 함수 우리가 열심히 봐왔다는 거죠. 그래서 1차 함수도 봤고요, 2차 함수도 봐왔다고 보면 된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한테 또 익숙한 건 함수의 형태 중 그래프의 형태에도 굉장히 익숙하더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래프, 뭐 y의 fx라는 걸 내가 임의로 2x 플러스 1이라고 한번 잡아보면은 주어진 얘를 함수 중에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의 표현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벤다이어그램 형태예요. 그래서 저런 것도 하나의 함수의 표현이다라고 알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함수의 표현은 사실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1차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고요. 1차 함수를 배웁니다. 방정식 배우고 함수를 뛰어넘어요. 2차 방정식 배우고 2차 함수 배우는 거예요. 근데 원의 방정식 배웠는데 원의 함수라는 거 배워야 안 배워요? 안 배워요. 왜 안 배워요? 네, 원은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은
함수가 아니라는 걸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면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놈에 따라서 얘는 x가 예를 들어서 1일 때 그에 따른 y가 2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x가 1이지만 y는 2개가 가능하니까 여기서 이 1에 대해서 이 화살이 2개가 뻗어나가는 함수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주어진 얘를 벤다이어그램 형태로 바꿔서 한번 봤더니 아, 화살이 2개가 나가서 아니구나. 이렇게 보는 방법이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맞지만 그거를 좀 더 한번 빠르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함수를 빠르게 알아보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세로선을 그을 때 무조건 교점이 하나여야지만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함수를 알아보는 방법은요. 세로선을 그어서 무조건 교점이 한 개면 함수인 거지 교점이 2개 이상 나오면 절대 함수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자, 내가 뭐 어떤 형태를 이렇게 한번 잡았다고 해볼까요? 자, 세로선 그려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한 점에서 나와요. 지금 함수 맞아요. 이유는 x값에 따라 y값 하나씩만 나와요. 근데 내가 어떤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렸다고 해볼까요? 그럼 얘는 이렇게 세로선을 그려버리면 교점이 2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x값이 하나인데 y값이 몇 개가 나올 수 있다? 2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보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이런 거 보면 저 세로선 이거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원리를 알면 외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좀 더 빨리 푼다면 세로선까지 체크를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래서 이가 나중에 함수에 대해서 정리한 거고요. 자, 넘어가서 예제 1번. 눈으로 가세요, 눈으로. 1번 함수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x값 따라 y가 하나씩 나오니까. 2번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x값 따라 y가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니까 아니에요. 3번은 아니죠? x4에 따라서 y가 2개가 나오니까 아니다. 실수. 너무 쉽죠? 자, 정의역과 공역, 그리고 함수값과 치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2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다가 어떻게 한번 표현을 할 거냐면요. 자, 정의역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언급이 없죠? 그럼 무조건 정의역은 모든 실수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따라오실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의역을 구하라고 했는데 범위가 없다는 얘기는 정의역은 그냥 모든 실수라고 약속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셔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또는 여러분들 혹시 간단하게 정의역을 이렇게 쓰셔도 돼요. R이라는 게 실수라는 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되도 않게 진짜 이렇게 근본 없이 쓰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얘는 x는 모든 실수라는 원소를 집합으로 갖는 집합. 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이게 원소인 거지. 이건 조건지식법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A라고 치환하면 있는데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모든 실수란 집합 맞짱 아니라고 우기지 마세요. 아시겠죠? 근본 없이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진짜 있어요. 그런 학생이 진짜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요 라고 해서 학교에 막 따져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희 학원 수업생이 이렇게 맞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치역에다가 별표. 여기에서 치역을 구하라고 나왔어요. 자, 치역에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치역을 구하는 방법은 무조건 그래프입니다. 앞으로 치역 어떻게 구하라고 했죠? 라고 하면 무조건 그래프요. 그래프 못 그리고 치역 못 그려도 되니까 치역은 그래프로 구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치역을 지금부터 그래프로 한번 구해볼 건데 y는 x부터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대칭축 표시하면 여기가 x가 0에서 0,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 y 값들을 다 모아놓은 게 치역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y 값이 1보다 작은 0이라는 거 이런 게 y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치역은 이 y 값이니까 여기서부터 이 y 값들이 다 치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치역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치역인 거예요. 그래서 치역을 쓸 때 맞아요, 틀려요.
그걸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y과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셔야지 치역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치역은 어떻게 구한다? 그래프로 구한다. 자,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틀렸다 생각하죠? 시험은 뭐 했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두 개가 달라요. 이 위에 1이라는 걸 원소로 갖는 거고 이 아래 1이라는 걸 원소로 갖는 거고 여기에 오는 이 문자는요. 여기에 표현하려고 쓰는 거지 x, y, z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는 그냥 y가 1보다 크고 같다라는 게 모두 원소로 갖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얘도 1보다 크고 같다라는 걸 모두 원소로 갖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전혀 문제될 거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학교에서 치역인데 x라고 나왔으면 틀렸다 이거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시는 정말 치사하시는 분들 한 명 봤어요. 한 명. 선생님 제가 시험지 몇백 개 보세요.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이 문자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학교 생활이 마음에 안 든다. 그 학교 생활 취업을 채점할 때 치역하면 늘 그냥 y라고 쓰거든요. 다른 문자 쓰세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 제 둘은 사실 똑같은 이해되시죠? 자, 68페이지에 그래서 저기 하나만 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치역 저 두 번째 줄 화살표로 그린 거 두 번째 거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다. 거기다가만 밑줄하면 되죠. 68페이지 화살 두 번째 거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다. 요거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기력은 없었죠. 자, 봅시다. 서로 같은 함수에다가 별표 2개 줄으세요. 서로 같은 함수에다가 별표 2개. 자, 이렇게 2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우기를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같다라고 배워요? 다르다고? 다르다고 무슨 함수? 1차 함수, 무슨 함수? 2차 함수. 왜 다르다고 배우냐면요. 여태까지는 x의 범위가 나와 있지 않아요. 즉, 모든 실수라는 한정에서는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당연히 다른 함수가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은 x값을 정의형이라는 형태로 한정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x값을 한정시켜버리면 이 두 함수는 사실은 똑같은 함수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로 한정시켜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면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은 이러한 직선이 나오고요.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나와요. 그럼 내가 x값을 만약 정역을 이러한 x값으로 한정을 한번 해버리면 이때 나오는 값과 이때 나오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고 해도 다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 x값에 따라서 다른 y값을 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x값을 여기로 한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x값을 그리는데 y를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 다음 x값을 또 어디로 한정하면 될까요? 여기 말고도. 무슨 점? 교점에 한정시켜버리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국 얘들아 똑같은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역을 한정시키면 된다. 근데 정역을 뭐로 한정시켜야 될까요? 두 함수의 무슨 점? 교점으로 한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역을 두 함수의 교점으로 한정시키면 되는데 그래서 질문 한번 가볼게요. 이 두 함수가 똑같은 함수가 되게끔 하는 정역을 x를 항상 x의 개수를 넣어주고 자, 그럼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자, 이 둘의 교점을 구하는 건 교점은 연립이기 때문에 두 개를 먼저 연립을 해주셔서 교점이라는 걸 먼저 빠르게 찾아볼게요. 자, 교점이라는 x는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럼 내가 정의역을 2하고 마이너스 1로 잡아버리면 얘도 2를 대입하면 4가 나오는 함수고 얘도 2를 대입하면 4가 나오는 함수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1이 나오는 함수 같은 함수가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굳이 정의역을 이렇게 두 개를 잡을 필요 없이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어느 정도 찍히지 않게끔. 결론은 두 함수의 교점만 되는 게 아니라 교점의 무슨 집합? 부분 집합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두 함수의 말을 하려면 길어요. 교점 x를 원소, 교점을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여기다가 괄호 열고 부분 집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정의역을 한정시킴으로써 두 함수를 같은 함수로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점으로? 교점으로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따라옵니까? 자, 그리고 그 아래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인지 판단하시오라는 문제가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면 딱 봐도 다른 함수라고 여러분들은 느껴질 수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사실은 x로 약분이 되죠. 맞나요? 그러면 어때요? 똑같은 함수처럼 보이죠? 근데 왼쪽은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맞아요. 하지만 오른쪽은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맞아요. 아니에요. 뭐가 안 돼요? 0. 부모가 되는 함수. 그래서 오른쪽은 0일 때는 구멍이 뚫려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다른 함수라는 겁니다.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런 그래프 한 번만 간단하게 빠르게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절대값이 보이기 때문에 이는 절대값이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로 나눠야 돼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절대값 풀 때 여기 한쪽에 그걸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분모에 x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뭐가 나오고 1이라는 애가 나오고 이때는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주어진 요놈의 그래프를 내가 그린다면 x가 0보다 클 때는 1이라는 애가 나오고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이런 함수예요. 근데 0일 때는 값을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 오케이? 0일 때는 구멍이 뚫려있는 함수를 의미한다는 거고요. 0은 어느 정도 우리 저번에도 정리했기 때문에 딱 불러 일으킬 정도로만 하고 문제에 집중할 겁니다. 자, 그 다음 함수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그래프는 순서쌍들의 집합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스페이스 케이스. 좀 빠르게 하는 것 같긴 하지만 함수의 그래프 화살표 해주시고 순서쌍들의 집합. 너무 빨라요. 화살의 집합 이렇게 해주세요. 순서쌍들의 집합. 순서쌍들의 집합. 그 다음에 예제 5번. 자, 물어봅니다. 상우야, 1번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세르산 건데 교점 2개만 나죠. 유준아, 2번 함수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예진아, 3번. 맞아요. 하연아, 4번. 네. 혜연아, 5번. 아니에요.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빨라요.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맞아. 얘들아, 오늘 마지막 개념입니다. 어? 여러 가지 함수. 네, 여러 가지 함수가 마지막 개념입니다. 오늘 자주 가죠. 네, 안 가요. 오늘 자주 있어요. 네, 요거 하고 문제 풀어준 다음에 자주 있습니다. 이거 쉬는 시간 자, 여러 가지 함수. 네, 맞아요. 자, 여기까지 개념적인 빠르게 좀 해볼게요. 여기 순서 맞춰서 하겠습니다. 1대1 함수, 1대1 대로 나오네요. 헷갈리는데. 싫어요. 자, 성사함수를 차려보죠. 그 다음에 항제함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대1 함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 함수 할 겁니다. 상수함수라는 걸 선생님이 좀 전에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3가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식, 그래프, 벤다이어그램. 3개로 한번 다 표현해 볼게요.
상수함수를 식으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생긴 게 상수함수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그래프. 네. 그래프를 표현하면요. 이렇게 생긴 애가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괜찮나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보면요. 뭐 x값이 뭐 어떤 값이 나오는데 y값이 하나의 값으로 가고 있는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x에 뭘 들어가도 상수값 하나로 나오는 걸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 항등함수. 식으로 표현하면 y는 x를 항등함수라고 부르고요. 그냥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프 그리면 y는 x라는 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요. 자, 얘는 x값하고 y값이 어때요? 같아요. 넣으면 넣은 게 나오는 겁니다. 1을 넣으면 1이 나와야 되고요. 2를 넣으면 2가 나와야 돼요. 3을 넣으면 3이 나와야 되는 이런 걸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1대1이라고 1대1 1대1 대응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걸 항등함수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무슨 질문인지 한번 보세요. 선생님 얘는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넣으면 3이 나와요. 그럼 항등함수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이따 하겠지만 1대1 대응함수가 아니에요. 즉 여기는 이런 게 남아있으면 항등함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라는 질문은 안 받아요. 왜? 그냥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니까. 왜요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몇 번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왜 분필이에요? 이게 왜 시계예요? 상아 너 이거 입고 있는 거 뭐라 하지? 옷이라고 하나? 티셔츠라 하나? 상이라고 하나? 왜 상인데? 이런 느낌이에요. 시비 걸지 마세요. 아시겠죠?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항등함수입니다. 왜요? 시비 걸고 싶어요? 걸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를 내가 식으로 한번 표현한다고 하면 1대1 함수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식으로 사실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1대1 함수에 대해서 어떤 걸 1대1 함수라고 하냐 여러분들 정확하게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걸 1대1 함수라고 하냐면요. 요거를 만족시키는 걸 1대1 함수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읽는 방법은 뭐냐면요. 요거 여러분들 읽을 때 x1과 x2가 다르면 같지 않으면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냥 x값이 다르면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x값이 두 개가 다르면 그럼 얘는 무슨 값? y값. y는 x. y값. y값이 다르다 이렇게 쉽게 읽는 거지. 이를 봤더니 어렵게 읽는 건 아니에요. x1하고 x가 다르면 fx1, fx가 다르다라고 읽는 거 아닙니다. 이래서 이런 걸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요거 가정, 요거 결론 이거이면 이것이다라는 걸 사실 명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 명제하고 기존 명제하고 똑같은 명제입니다. 대우.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대우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대우를 해보면 양쪽의 자리를 바꾸고 부정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우를 해주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잠깐만. 다음 가나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그리고 y는 3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상수함수만 읽어주시면 돼요. 또는 이렇게 나오면 무슨 함수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가족관을 이렇게 나오면 1대1 함수라고 읽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 1대1 함수를 읽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대1 함수를 내가 그래프 형태로 한번 여러 가지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면요. 자, 이런 거 보면요. x값이 다르면 y값이 전부 다르다라고 느껴지세요? 혹시 이런 건요,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고 읽을 수 있을까요?
x값과 이 x값은 다르죠? 근데 y값은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이거 1대 함수 아니거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x값이 다르면 y값이 달라야 된다고 읽어야 되는데 얘는 x값이 다른데 y값이 똑같으니까 이런 거는 1대 함수 탈락이라는 느낌이에요. 따라오실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뭐 또 하나 해볼까요? 1대 함수 맞아야 되나요? 맞아요.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1대 함수 맞아요? 아니에요. 왜? x값이 다른데 y값이 같은 애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도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함수를 알아보는 건 아까 좀 전에 세로선이었거든요. 1대1 함수를 알아보는 건 가로선이에요. 가로선을 그려서 교점이 한 개만 나와야 1대1 함수인 겁니다. 가로선을 그려서 교점이 하나만 나오면 그게 1대1 함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 순간 그게 의미하는 건 x값은 다른데 y값은 같다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외우더라도 기본 개념 하에 정리해서 외우는 것이 함수는 세로선과 가로선인가? 세로선인가? 답합니다. 자, 이게 그래프의 형태였고요. 그 다음 1대1 함수 이거 볼게요. 자, x값이 다르면요 y값이 달라야 돼요. x값이 다른데 y값이 같아지는 순간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건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이게 놀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얘를 잘못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건 함수가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자, 네 번째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은 뭘 1대1 대응이라고 하냐면요 1대1 함수를 기본 전제로 깔고 갑니다. 1대1 함수를 기본 전제로 깔고 가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남는 게 없으면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좀 싸 보이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간단하게 바꾸냐면요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서 1대1 함수다라고 간단하게 바꾸는 것 뿐이에요. 자, 지금은 치역은 뭐예요? 치역은 이거 C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치역은 뭐예요? A, B, C가 치역이에요. 공역은 뭐예요? A, B, C, D. 이렇게 다르면 무조건 남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것까지 깔고 가면 걔를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사실은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정리되는 게 1대1 대응 함수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 가지 함수고요. 자, 예제 6번 빠르게 보고 갑시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보도록 합시다. 예제 7번. 예, 여러분들이 보도록 합시다. 네? 브레이크 타임. 자, 스크린샷 합시다. 자, 이제 함수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만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쉬운 문제 건너뛰고 선생님 딱 8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8문제. 그리고 남은 시간 자습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함수 중에서요. 네, 자, 14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번. 자, 해보세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 아니고 기본 문제인데, 혹시 모르는
있으니까 이 문제부터 정리할게요. 이번 문제 풀겠다 했는데 좀 더 풀어도 되죠? 여러분들의 과제를 돕고자 하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자, 봅니다, 여러분들. 자, 양수 AB라고 나왔고요. 지금 정의역하고 치역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 치역이 나온 순간 치역을 구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죠?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대칭축 표현하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지금 정의역이 마이너스 2A부터 3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이 정의역을 한번 여기다가 먼저 그려야지 치역을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정의역 마이너스 2A는 무조건 마이너스 A보다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A가 0점 나오기 때문에.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3이라는 것도 무조건 여기 어딘가를 붙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3이라는 애가 이 마이너스 A보다 높이 있을 수도 있고 높이 있을 수도 있고 이보다 아래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어쨌든 3은 축을 기점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때 치역이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노란색이 정의역이니까 이 노란색에 따른 치역을 한번 보면 치역은 언제가 최소가 돼요, 지금? 마이너스 A일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 자체를 내가 fx라고 잡아주시면요. 치역이 가장 아래일 때, y값이 가장 아래일 때는 f-a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치역이 최대일 때는 언젠가요? 3일 때인지 마이너스 2일 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얘가 치역인 겁니다. 이게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네, 그러면 어쨌든 얘가 치역인데 문제에서 지금 이 치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대응시켜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1이 나와야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세요. 자, 마이너스 A를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인데 얘가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A제곱이 4가 나와서 A는 뿔말인데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2가 됩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A가 2니까 다시 A에다가 2를 대입해가지고 그래프를 보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인 거예요. A가 2니까. 자, 그럼 3이라는 걸 찍을 때는 3은 어디 찍힙니까? 이거보다 더 높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3이 여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F3까지다라고 완벽하게 이렇게 생겨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오세요. 그래서 A에다가 2를 대입하고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이제 B의 값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치역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그래프 형태 본 거고요. 자, 142번 잠깐 눈으로만 볼게요, 여러분들. 자, 두 함수가 같대요. 그럼 두 함수가 같으려면 정의역을 뭐로 한정시켜야 된다? 교점의 무슨 집합? 부분 집합. 맞습니까? 자, 그러면 동집합이 아닌이라고 나왔으니까 교점이 만약 한 개면 답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원소가 한 개인 거의 부분 집합은? 한 개. 공집합 해야 됩니다. 원소가 두 개면? 세 개. 원소가 세 개면? 7개. 그러니까 일단 답 중에 될 수 있는 것은 좀 제껴져야 돼요. 4, 5, 6 이런 거 당연히 답을 택하면 바보 천치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개념화에 제낄 거 제껴주시고요. 자, 그러면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시면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4 절대값 x라는 이런 그래프는 꼭지점이 0, 아니고 뾰족한 거잖아요. 꼭지점이 여기에요. 뾰족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 교점 나오고 여기 나오면 여기 대칭으로 나오니까 교점 3개라는 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 교점을 열심히 구할 필요도 없이 그냥 교점 3개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가 답을 7개 넣을게요. 다시 2번이었던 거고요. 동의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A에서 B까지 가는 함수라고 나왔는데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몇 개일까요? (1이) 화살 쏠 수 있는 군데 몇 군데? 5군데. 2가 쏠 수 있는 건 몇 군데? 5군데. 답은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상수함수의 개수 몇 개일까요? 얘네가 한쪽으로 몰빵돼야 되죠? 5개. 네, 1의 몰빵, 2의 몰빵, 3의 몰빵, 5개. 항등함수의 개수 넣은 거 나와야 되죠? 근데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가면서 항등함수 안에 이렇게 따지지 말라고 했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 1대1 함수는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개? 5개. 근데 1이 한 군데로 가버리면 이제 2, 3, 4는 절대 1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럼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 4개. 3이 갈 수 있는 거? 4가 갈 수 있는 거? 요게 1대1 함수예요. 1대1 대응은 나와야 할까요? 안 나온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하나 이렇게 없애볼게요. 상등함수의 개수 몇 개? 1개. 각자 이렇게 가네. 일자로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자, 1대1 대응한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네, 이걸 뭐라 불러요? 간단하게. 네, 이렇게 부르나요? 함수의 개수된 거. 네,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1대1 대응입니다.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자, 그래서 144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144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함수 중에 이런 문제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집합 중에서도 이런 문제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런 문제가 뭐냐면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이것도 경우의 수예요, 여러분들.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건 경우의 수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 하나를 가지고 일단 읽는 방법부터 정리하면요.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x에서 그 맨 처음에 에서는 정역을 말하는 거고요. 어디 로에 x로에 그게 공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벤다이그램을 그리면 x에서 x 정역 공역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만족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x에 대한 범위라든지 x 언제 만족한다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게 없다는 얘기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거 만족한다라고 여러분 읽어주셔야 됩니다. 다시 x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얘는 언제 만족한다? 그냥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냥 문제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따라합니다. 그러면 얘가 항상 만족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 들어갈 수 있는 x는 이렇게 한정적인 거니까 이것들을 넣어가지고 일단 식의 형태를 먼저 좀 끄집어내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F2는 F-2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F1은 F-1 이렇게 나오고요. 0을 넣어보면은 F0은 F0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의미하는 게 없어요. F0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1을 넣어보면은 F-1은 F1 이렇게 나오고요. 2를 넣어보면은 F-2는 F2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 요 위에 있는 두 개랑 요 아래 있는 두 개 똑같기 때문에 요것도 사실은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결론이 뭐냐? 요걸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냥 요걸 만족시키는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 읽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F2하고 F-1가 같다는 얘기는 또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내가 여기서 2가 갈 수 있는 곳을 생각하면 이가 갈 수 있는 곳은 이 값이 어떤 값이 나오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예요? 5군데. 얘는 여기 다 아무나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얘가 만약 일로 가면 자동으로 F-도 일로 가게끔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하나의 형태로 가는 삼성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하나를 잡으면 나머지 하나가 잡으면 따라오는 상황이 됩니다. 이래까지 그럼 여기 5가지 처리한 겁니다. 자, F1이 갈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같아요? 1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무데나 가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갈 수 있는 곳 몇 군데? 5군데일 거예요. 그러면 F-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럼 여기서 갈 수 있는 곳도 몇 군데다? 5군데다. 그럼 몇 개가 처리됐다? 4개가 처리됐다. 그 다음에 여기 갈 수 있는 건? 여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 이런 거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데나 갈 수 있다고요. 여기 갈 수 있는 것도 몇 군데? 5군데 아무데나 갈 수 있다고요. 아, 이러한 한국의 조건 나오겠구나. 답이 125개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여러분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경우에서 145번도 똑같습니다. 해보세요. 145번. 왜 갑자기 다 기침해요? 풀라니까. 어휴.
자, 보겠습니다. 얘들아, 일단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야 되는데, 얘가 의미하는 건 이걸 의미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 AND가 와야 돼요? OO가 와야 돼요? OO가 와야 됩니다. 하나만 만족해도 되니까. 이걸 또 바꿔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요. F1이 3이거나 F2가 2거나 F3이 2여야 되는데, 적어도 하나는 만족한다라고 해서 적어도라는 말을 꼭 껴서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무슨 말인지 1번, 2번, 3번 중에 적어도 하나는 만족해야 된다라고 읽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나왔으니까 뭘 활용한다? 사건을 활용한다. 전체에서 이게 아닌 경우를 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따라오세요. 이해됩니까?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전체에서 뭘 빼겠다고요? 이게 아닌 경우를 빼겠다고요. 요거랑 똑같아요. 자, 내가 A 합집합 B라는 걸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얘를 구하는 방법은 전체에서 이게 아닌 걸 빼면 된다고요. 그럼 아닌 게 뭐냐면 이걸 빼면 된다고요. 이게 아닌 걸 빼면 된다고요. 따라합니까? 그럼 똑같은 원리예요. 여기서 뭘 빼면 되는 거냐면 이게 아닌 거, 이게 아닌 걸 빼면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이걸 한번 부정해 볼까요? 그럼 F1로 3이 아니고, 그리고 5를 부정하면 뭐가 돼요? AND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힌다고요. 굳이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읽힌다는 겁니다. 셋 중에 적어도 하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전체에서 셋 다 만족하지 않는 걸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셋 다 만족하지 않는 걸 빼버리겠다. 이래가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전체는 함수의 개수. 전체 개수는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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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그래서 여기 4에 1. 그러면 이게 800이니까 여기 256이에요. 자, 그 다음에 1은 3이 아니어야 돼요. 자, 그럼 1은 3이 아니어야 되니까 1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3군데. 1이 갈 수 있는 곳은 3가지가 됩니다. 자, 2는 2가 아니어야 돼요. 그럼 2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3군데. 1을 제외한 3군데. 자, 3도 2가 아니어야 되니까 3이 갈 수 있는 곳 또한 3군데. 하지만 4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3의 세제곱 곱하기 4 108이라는 걸 빼니까 답이 144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148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적어두라고 읽어주시고 여성분은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된다. 집합에서부터 똑같이 나왔던 경우의 수에 하나의 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네. 자, 넘어오셨어요. 자, 147번 눈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7번 눈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정의역이 나와 있고요.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치역이 나와 있어요. 그럼 치역이 나왔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치역이 5부터 13까지 된다라고 하면 정의역을 여러분들이 역으로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거 그냥 찾아주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또 아쉽지만 등식 할 때 절대값 그래프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 과제 때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148번 이런 것도 직접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세요. 152번 넘어가고요. 자, 그냥 어려운 문제 이렇게 풀게요. 자, 155의 가조건 한번 봅시다. 155번 가조건. 155의 가조건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네, F는 1대 함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155번 문제의 맨 마지막 보시면 F의 개수, 이렇게 함수의 개수 문제거든요. 이런 거 그냥 경우의 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형태로 여러분들이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15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8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포함, 네. 아니요. 제외. 요거 제외, 세 문제. 자,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또 쉬운 문제예요. 자, 요 함수가 항등함수랑 같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사실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다른 함수인데 두 함수가 같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항등함수라고 읽어줄 때 이렇게는 안 읽어요. 이 문제 그냥 이거예요. 이거 아예 주수라고 바꿔볼까요? 항등함수는 여기 항등함수예요. 이렇게 읽는 방법이 익숙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이제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함수하고 이 함수가 같으려면 두 개의 정역을 뭐로 한정하면 된다? 교점에 혹은 집합으로 한정하면 된다. 그래서 이것과 요거를 연립해서 그냥 답을 바로 내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괜히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상하게 풀지 말라고 선생님이 풀이 한번 체크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158번에 답할 때도 2번, 3번, 4번을 찍는 사람은 바보라는 거 느껴지세요? 왜냐면 원수의 개수에 따른 2번, 3번, 4번은 절대 답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돼봐야 무슨 말인지? 네, 그런 문제였고요. 자, 159번. 전에 162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162번 해볼게요. 162번. 이거 한 문제로 쳐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역시 여러분들 학교를 뛰어나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162번 제가 합니다. 제가 할게요. 자, 일단 1번, 2번을 풀면 1번하고 2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1대1 대응이니까 3번에 맞출 수 있는 거고요. 1번, 2번을 뭐 틀리더라도 어떻게든 3번 끊어서 맞출 수 있긴 하지만 이걸 완벽히 풀면 3번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완벽하게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갈게요. 자, 1대1 함수는 x값에 따라서 y값이 하나만 나와야 됩니다. 가로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2개 이상 나오면 안 되는 게 1대1 함수였어요. 자, 1대1 함수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래프를 줬으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축이 1이네요. 자, 그 다음 정의역을 표현하려고 봤더니 K가 축을 기점으로 왼쪽에 나오는지 오른쪽에 나오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축을 기점으로 내가 이 왼쪽에 K를 찍어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1대1 함수예요? 아니에요. 왜? 가로선 교점이 2개 나오니까. 그래서 1대1 함수에 있기 위해서는 일단 K는 무조건 어디 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 축을 기점으로 왼쪽, 오른쪽. 여기에 어딘가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따라합니까? 그래서 일단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선 K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거부터 정확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놈의 치역이라는 치역은 K일 때가 최소가 맞기 때문에 치역은 FK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치역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까?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 치역이 나왔어요.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그럼 이 FK가 뭐가 되야 된다는 얘기요? 3이 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큽니다. FK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3이 돼야 되니까 K는 1이라는 중문을 갖는 이런 형태밖에 안 나오네요. 시시한 문제입니다. 자, 원래 여기서 K가 2개가 나와서 요 범위에 맞는 하나를 택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K가 하나밖에 안 나오게끔 나왔네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정확하게 K 범위부터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이번엔 1대1 이런 거 필요 없이요. 공역하고 치역이 그냥 같아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공역?
아, 네. 아, 네. 얘들아, 미안합니다. 네, 얘들아, 미안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요게 정답입니다. 왜냐면 요거는 지금 치역이 아니라 공역이에요, 여러분들. 공역입니다. 그러니까 치역의 형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K가 1보다 크다 같기만 하면은 얘는 1이라는 수는 맞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요걸 해버린 거네요. K가 1이라는 걸. 좀 전에 우리가 치역을 이렇게 구했죠. 근데 이 치역과의 공역이 어떻다? 같다. 그래서 이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문제가 별로예요. 그래서 K는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하고 요걸 동시에 맞춰주는 K는 K가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162번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번 K의 범위를 볼게요. 역시 이상한 문제가 아니었네요. 자, 미안합니다. 그럼 2번만 다시 볼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공역이 이렇게 나왔는데 요놈 자체가 지금 치역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3이라는 값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언제 3을 가는지를 보면 얘는 1일 때 3을 가져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1,3이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내가 K를 이런 데로 잡아버리면 치역이 공역하고 어때요? 다른 거죠. K를 여기 1로 잡아버리면 치역이 공역하고 똑같은 거죠. K를 여기로 잡아버리면 요놈의 치역은 이렇게 되죠. 근데 치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보다 크가 같다는 범위가 되는 거죠. 즉 K는 이 왼쪽에서 3분의 없다는 겁니다. K가 왼쪽에 있더라도 치역은 3보다 크가 같다는 게 계속 나온다는 거죠. 이거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때는 K가 1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런 범위가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는 K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게 지금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네, 이게 지금 16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60번 해봅시다. 160번. 네, 아니에요.
자,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1대1 대응은 어떤 걸 1대1 대응을 한다고 했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네, 공역과 치역이 같다. 자,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로선을 그려서 교점이 무조건 한 개가 나오게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공역이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치역이 모든 실수가 된다. 즉 어쨌든 그래프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항상 그릴 수 있는 것부터 그리시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위에 말고 아래부터 그릴 수 있으니까 아래부터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자, 아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고요. 대칭축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찍혀요. 자, 1을 대입합니다. 자, 1을 대입하니까 3b-4라고 이렇게 찍히는 거고요. 2보다 작은 데를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작은 데, 여기는 구멍이 뚫려서 이렇게 잡혀있는데 아래에 있는 그래프.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여기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요. 저 위에 있는 이 그래프는요. 일단 2a-1이 양수라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2a-1이 0이라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2a-1이 음수라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거 괜찮나요? 그 다음 2보다 큰 거를 따라했으니까 2라는 점을 찍어주시면 자, 2를 대입해보세요. 2를 대입하면 여기 대충이가 있다고 합시다. 2,4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 오른쪽 1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자, 이 두 개를 합쳐보세요. 그러면 이 4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란 애가 이 값보다 위에 있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여기 있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여기 있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얘기죠.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얘는 가로선을 그리면 무조건 두 개가 만나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탈락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런 그래프를 생각을 하면 얘는 무조건 가로선 그리면 많이 나올 테니까 얘는 탈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울기는 음수일 수밖에 없다. 확정 지어주는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내가 이 기울기가 음수인 상황에서 똑같아요. 이 좌표가 2,4a-b-1이라서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점이 얘보다 크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 딱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 아래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지금 내가 푼 거는 1대1 함수를 만족하는 걸 푼 겁니다. 자, 그럼 1대1 함수를 만족하려면 1번, 2번, 3번 중에 가능한 건 몇 번이에요? 1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번은? 돼요. 3번은? 돼요. 3번 1대1 함수까지는 돼요. 가로선 그럼 하나 남았어요. 하지만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되는데 공역이 뭐라고 나왔어요? 모든 실수라고 나왔어요. 자, 근데 치역이 모든 실수가 되는데 3번처럼 잡아버리면 y값이 요만큼 y값이랑 요만큼 y값이 나와서 여기 사이가 잘린다는 얘기예요. 치역 자체가. 그러므로 여기에 딱 맞다는 2번밖에 답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풀어준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답을 내면 2a-1은 음수여야 하며 요놈의 y값과 요놈의 y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딱 여기 맞닿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시니까 A는 B를 구하는 거죠. 문제에서 지금. 그러면 4B는 4A 플러스 3 이렇게 돼서요. B는 A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여기서 A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작아야 될 수밖에 없으면서 요걸 만족시키는 B의 최대값 구해요. 최대값. 그럼 이 중에 가장 크면서 얘를 정수로 만들어줄 수 있는 얘는 4분의 1이라는 거죠. B는 1 이렇게 있어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게 일단 진짜 정확하게 풀어준 거고요. 자, 여기에서 체크할 개념 하나 적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지울게요. 지웁니다.
자,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대1 함수이기 위해서는요. 한 번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를 해야 돼요.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하는 순간 가로선을 그렸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실까요? 한 번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해야 돼야지 1대1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한 번 감소를 하면은 그 다음에 또 감소를 해야지 가로선을 그려서 한 점에서 나오지, 감소하다가 살짝이라도 증가해버리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함수가 아니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1대1 함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사실은 좀 더 빠르게 가면 되는데 다시 한번. 자,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그렸다.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그렸더니 2차 함수를 그렸더니 2보다 작은 데를 체크했더니 이렇게 가고 있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 그럼 그 다음은 무조건 무슨 함수가 나와야 된다? 감소함수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무슨 수밖에 없다? 음수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치역이 모두 실수이기 위해서 이걸 만족시켜야 되는 걸 이렇게 빠르게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정확한 개념화에 푸는 것과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 체크할 것만 체크해서 푸는 것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중에 어려운 문제 나오면 증가하다가 감소해도 사실은 되거든요. 1대1 함수가. 그래서 여기는 일단 이렇게 하나 써볼게요. 연속함수라고 써볼게요. 자,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이렇게 생긴 거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감소함수를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를 한번 볼 거예요. 그럼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죠. 근데 감소는 그래도 한 점에서 안 나죠. 이거 1대1 함수인 거죠. 이런 걸 끊어져 있는 연속 함수가 아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좀 전에 예를 든 거는 다 연속 함수예요. 가다가 끊기면 안 돼요. 이런 건 가다가 증가 한번 해버리면 감소하면 이렇게 하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안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연속 함수가 이렇게 아닌 경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중에 풀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연속 함수는 저런 말을 의미한다 라는 것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문제만 더 할 건데 이런 게 감이 안 잡혔다면 이런 1대1 대응, 그래프적인 거 할 거고요. 아니면 경우의 수. 둘 중 하나. 그걸로 하겠습니다. 다수결. 선생님, 두 문제 다 할게요. 네. 선생님, 저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가 좀 헷갈리니까 경우의 수 문제 하고 싶어요. 그럼 이런 그래프적인 거 하나만 더. 그래요. 둘 다 안 하는 건 없어요. 둘 다 하는 건 항상 있어요. 자, 그러면 자, 161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1번. 자취의 방정식. 이런 문제 풀면 좋죠? 다음에 시험 낼 게 부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풀고 남은 시간에 자습 드릴게요. 자, 지금 바로 합니다. 제가. 자, 할게요. 자, 얘가 1대1 대응이라고 나왔고요. 모든 실수에서 모든 실수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부터 그리냐, 요거부터 그리냐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뭐 그냥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위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렸고요. x축을 표현하니까 x는 2분의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1이라는 놈의 위치를
이쪽에 찍어버리면 1보다 커다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1대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1은 무조건 여기가 어디 있어야 된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1의 위치가 확정 지어집니다. 따라옵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확정 지어진다는 얘기예요. 1대 함수이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범위는 1이라는 건 2분의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범위까지 일단 완벽하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이라고. 그리고 여기 1,1b까지 할게요. 1-a 플러스 b라는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은요. 자, 여기 지금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증가함수. 그러면 제가 감소함수면 나도 된다. 어쨌다 제가 뭐야 된다? 증가함수예요. 자, 근데 얘가 증가함수면서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올 텐데 시합하고 공역이 모두 같아야 되는 모든 실수가 되니까 여기서 맞닿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야지 치역이 모든 실수가 되니까. 혹시 이야기? 자, 그래서 일단 A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고요. 증가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여기가 이렇게 맞닿아야 된다는 얘기는 요놈에 따른 y, 1에 대한 y값과 1에 대한 y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놈의 y값과 여기다가 1을 대입한 a 플러스 2가 똑같아야 되는 얘기죠.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정리하러 가볼게요. 자, A의 범위를 보니까 A는 2번에 의해 0보다는 크고 1번에 의해 2보다 작거나 같다는 A의 범위가 나와요. 자, 그 다음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요. B는 2A 플러스 1이라는 이러한 관계식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A, B에 대한 자취의 방정식에 의미하는 건 헷갈리면 A, B를 X, Y라고 하자. 얘를 X, Y라고 하자. 그럼 A, B는 어디 있는 거예요?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위에 A, B가 있는 거예요. 이 직선이 A, B가 있는 거예요. 근데 A가 즉 이 X의 범위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만 존재하는 데가 A, B의 자취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까? 그럼 자취의 방정식 A, B를 잡아주시면 Y는 2X1이라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때 X의 범위, A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0을 대입하면 0,1이고 2를 대입하면 2,5니까 이런 식의 자취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아, 근데 자취를 A, B의 자취를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이것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 직선은 사실 이건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본 거고요. 요거를 나타내는 방법은요. 여기 y를 지금 b라고 보고 x를 a라고 본 거잖아요. 여기 x축 자체를 a축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y축 자체를 b축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 있는 이 수선상들의 좌표가 a, b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를 x, y라고 하면 x, y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a, b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주시면 얘가 완전히 됩니다. 제가 160번하고 완전히 좀 똑같은 문제네요.